안녕하세요. 이제 정말 여름이 왔습니다. 곧 방학이 올 것 같아요. 오늘은 초등 4학년 1학기 4단원 물체의 무게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체의 무게, 네, 물리 파트입니다. 먼저 연계되는 내용부터 살펴보면요. 이번 단원에서 핵심 키워드는 무게, 용수철, 수평잡기입니다. 무게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수평잡기와 용수철을 배우게 되는데, 이때 중력이라는 개념과 용수철의 원리를 덤으로 배우게 되는 거죠. 이 내용은 초등에서 더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중학교 1학년에 올라가면 여러 가지 힘이라는 단원에서 무게와 질량의 차이, 그리고 용수철의 탄성력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초등에서 힘은 3학년 1학기에 배우는 자기력과 이번 단원에서 배우는 중력과 탄성력 외에는 더 배우지는 않습니다. 그마저도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아요. 좀 더 심화를 하고자 한다면 힘의 종류를 소개하는 책이나 갈릴레이나 뉴턴의 전기들을 읽혀주시면 교과에서 다루지 못하는 부분들을 더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단원도 실험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서는 1단원 탐구 방법 내용 중에서 측정, 예상, 추리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교과 실험에서는 이미 결론을 제시해주고 있지만 이것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추리해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꼭 알아야 하고요. 이 점 염두에 두시고 실험 파트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주제, 무게, 용수철, 수평잡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교과서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마다 조금 순서가 다를 수 있는데 내용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 물체의 무게와 용수철의 길이 변화 실험이 나옵니다. 용수철에 물체를 매달았을 때 가벼운 물체는 용수철이 적게 늘어나고 무거운 물체는 용수철이 많이 늘어난다는 실험입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이 실험에서 이끌어내는 것이 무게, 즉 중력입니다. 사실 무게라는 개념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는 용어라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것을 과학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고 또 왜 무게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교과서를 표면적으로만 보면 굉장히 쉬운데요. 이 문단은 제대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것만 제대로 하면 뒤의 내용들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교과서마다 표현이 다르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교과서를 함께 읽어볼게요. 용수철에 물체를 걸었을 때 용수철의 길이가 늘어나는 까닭은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를 무게라고 합니다. 즉,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 그게 중력이죠. 그 힘 때문에 용수철의 길이가 늘어난다는 거죠. 지구가 물체를 많이 끌어당기면 용수철의 길이가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용수철의 길이를 이용하면 물체의 무게를 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되지만 여기서 조금씩만 질문을 변형해주면 조금 더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중력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하고요. 모든 물체는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 때문에 무게라는 것이 생긴대요. 물체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지구는 많이 당기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용수철도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지구가 물체를 당기지 않으면 무게는 없나? 네,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에 가면 몸이 둥둥 뜨고요. 다른 행성에 가면 지구가 당기는 힘과 크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몸이 더 가벼워지기도 하고 더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무게예요. 교과에서의 목표는 무게의 과학적인 정의를 제대로 아는 겁니다. 하지만 그걸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런 질문이 필요하고요. 여기서 지구과학과 연계해서 다른 행성을 소개하는 책이나 달에 관한 책에서는 지구에서와 무게가 다르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을 겁니다. 또는 우주에서는 무중력이 된다는 사실과 그에 대해 재미있는 일화가 소개된 책들도 같이 읽혀주면 무게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질량과 무게는 다릅니다. 초등에서는 질량에 대해서 배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질량은 정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질량과 무게의 단위는 좀 구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램 중, 킬로그램 중이 무게의 단위입니다. 이때 그램 중은 무게의 단위고요. 그냥 그램만 쓰면 이건 질량의 단위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내 몸무게는 40kg이야 이렇게 말하죠. 사실은 잘못된 단위인 겁니다.
체중계로 재는 몸무게는 질량이 아니라 무게고요.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무게를 질량의 단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kg 중이야 원래는 그렇게 쓰는 게 맞다는 것도 알려주시고요. 비교할수록 쉬워지는 단위, 이 책은 다양한 것들을 비교하는데 단위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단위와 익숙해지면 좋겠어요. 중학생들도 단위를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물리에서는 단위를 잘 알면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자, 다시 실험을 볼게요. 용수철 2개를 매달아 두고 용수철 하나에 물체를 매답니다. 그럼 늘어나겠죠. 그리고 다른 용수철을 같은 길이만큼 잡아 당겨 봅니다. 이렇게 잡아당기면 내 손에 뭔가 묵직한 느낌이 와요. 그 느낌만큼이 물체의 무게입니다. 더 무거운 물체를 매달면 용수철이 더 늘어나거든요. 그걸 똑같은 길이만큼 잡아당기려면 내 힘이 더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용수철에 물체를 걸었더니 지구가 물체를 당기기 때문에 용수철이 늘어났대요. 그런데 지구는 계속 잡아당기고 있거든요. 근데 왜 용수철은 계속 늘어나지 않고 멈출까요? 용수철은 분명 계속 늘어나지 않아요. 늘어나다가 멈추죠. 가벼운 물체는 조금만 늘어나고 멈추고요. 무거운 물체는 많이 늘어나고 나서 멈춥니다. 왜 멈출까요? 용수철이나 고무줄을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면 반대로 용수철이 내 손을 잡아당기는 힘이 느껴집니다. 느껴지시나요? 용수철이나 고무줄이 오히려 내 손을 당기는 묵직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용수철을 내가 오른쪽으로 잡아당겼어요. 그러면 용수철은 나를 어느 방향으로 당기나요? 내 손에 어떤 방향의 힘이 느껴지나요? 네, 왼쪽으로 당기죠. 용수철이 내 손을 잡아당기는 그 힘이 탄성력입니다. 내가 당기는 방향과 반대 방향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용수철이나 고무줄을 살짝 당기는 거랑 많이 당기는 거랑 힘의 크기를 비교해 볼게요. 언제 더 큰 힘이 느껴지나요? 많이 잡아 당기면 더 큰 힘이 느껴집니다. 용수철은 많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용수철이 나를 잡아당기는 힘이 커지는 거예요. 다시 용수철에 물체를 매달아둔 실험으로 돌아가 볼게요.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용수철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용수철이 늘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용수철도 점점 물체를 더 많이 잡아당기게 되는 거예요. 용수철이 많이 늘어나면 용수철은 그만큼 더 많이 물체를 잡아당기게 되겠죠. 그래서 탄성력과 중력이 같아지면 물체는 더 이상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추게 됩니다. 네, 한 페이지로 좀 오래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직 탄성력까지 다루지 않아도 괜찮고 어려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선생님이 무턱대고 이렇게 설명을 줄줄줄줄 해준다면 아이의 입장에서 어려운 내용이 막 주입되는 거지만 집에서 야 근데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 왜 용수철 더 안 늘어나고 멈춰섰지? 라는 질문에 충분히 호기심을 느끼게 해주시고 이야기로 살살 고무줄 하나 풀어 가시면 4학년이라도 충분히 다룰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힘에 대한 개념이 암묵적으로 쌓이게 되고 이게 다음에 중고등학교에서 물리를 할 때 기초로 작용을 합니다.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내용이 중학교 1학년에서 배우는 탄성력에도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중학교에 가서도 탄성력이 무엇인지 제대로 설명되지 못하고 그냥 용수철이 당기는 힘이라고 정의만 보고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계속 체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과에서 깊이 들어가진 않지만 요 정도는 그냥 가정에서 편하게 접근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무게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제 무게를 측정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시소를 이용한 수평 잡기, 양팔 저울, 그리고 용수철 저울로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데요. 먼저 수평 잡기는 이런 거예요. 나무 판자로 생긴 시소 양쪽에 나무 토막을 올리면서 수평을 맞추는데요. 시소와 같은 원리인 거죠. 이건 나중에 지렛대 원리와 연결되고요. 지렛대 원리는 고등학교에 가면 토크로 연결됩니다. 여기서는 받침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하고요. 받침점에서의 거리가 같다면 양쪽 무게가 같을 때 수평이 됩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받침점까지의 거리를 변화시키면 무게가 다른 물체의 경우에도 수평을 맞출 수 있다는 점, 즉 무거운 물체는 받침점에 더 가까이 놓아야 한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요. 조금 더 수학이 가능하다면 받침점까지의 거리와 무게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게 지렛대의 원리이고요. 이 수평 잡기는 1, 2학년들도 과학 장난감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수평잡기를 활용해서 물체의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저울이 양팔저울입니다. 원리는 수평잡기와 같기 때문에 그 원리를 이용해서 무게를 측정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것과 사용하는 방법 정도만 익히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용수철을 이용하여 무게를 측정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용수철 저울은 무게에 따라 용수철이 늘어나는 길이가 달라진다는 것을 이용해서 만든 저울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추의 무게와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 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이 나옵니다. 매우 중요한 실험입니다. 측정, 예상, 추리를 하는 실험이고요. 추의 개수를 하나, 둘, 셋 늘려가면서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를 측정합니다. 10g일 때는 2cm, 20g일 때는 4cm 이런 식인 거죠. 자, 4학년부터는 길이나 부피 등을 측정하는 활동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을 먼저 배워요. 특히 부피 같은 경우는 측정하는 게 어렵거든요. 뭐 눈금을 읽는 거 이런 것들을 배우고요. 그 값들을 표로 기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추를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늘려갔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다면 추를 5개 걸었을 때는 어떻게 될지도 예상할 수 있겠죠. 이것이 예상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추의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용수철의 길이도 일정하게 늘어난다라는 결론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추리입니다. 데이터를 표로 보면 결론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과학의 방법을 할 때 4학년부터는 표를 그래프로 변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데이터를 표로 정리하고 이를 다시 그래프로 변환하면 훨씬 직관적으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수학에서 그래프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교과서에서는 그런 활동이 없습니다. 그냥 가능한 친구들은 그래프로 변환해 보시고요. 이참에 살짝 집에서 맛보기를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아직 비례관계라는 용어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지만 이런 모양의 직선 그래프가 일정하게 증가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점도 매우 중요하고요. 또 그래프를 변환할 때는 가로축과 세로축이 무엇을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연습을 해야 합니다. 물리에서는 어떤 변인이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개념이 아주 많이 나오거든요.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그냥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간격으로 증가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용수철은 물체의 무게에 따라 일정하게 늘어나더라.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를 안다면 반대로 물체의 무게도 알 수 있지 않겠어? 이것을 이용한 것이 용수철 저울이고요. 다음 활동에서는 용수철 저울을 이용하여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게 됩니다. 무게에 따라 용수철이 늘어나는 길이가 다르다는 사실을 활용해서 만든 것이 용수철 저울입니다. 집에서 몸무게를 재는 체중계에도 용수철이 들어있고요. 또 여행 갈 때 그 저가 항공 타면 수화물 무게 중요하잖아요. 간단하게 들고 다니면서 캐리어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용수철 저울도 이 원리를 활용한 겁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앞에서 배운 이론과 연결된다는 점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사용법을 익히면 됩니다. 오늘은 무게를 측정하는 방법과 특히 실험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용은 중학교 1학년에 다시 나오고요. 초4와 중1 사이에 이런 내용을 다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초등 5학년, 6학년 때에는 여러 가지 힘에 관한 책을 좀 읽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